안녕하세요. 봄성구자입니다. 오늘도 시장을 설명드리기 위해서 찾아왔습니다. 오늘 전체적으로 시장이 좋지는 않았어요. 보시면 코스피가 마이너스 0.3%가 하락했죠. 그리고 코스닥이 마이너스 0.1%가 하락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굉장히 강조를 했어요. 이제 이번 주 초에 반도체를 조정이 받을 때 사지 않으면 굉장히 크게 좀 소외감을 느낄 수 있다. 이렇게 강조를 드렸었고, 그 가장 큰 이유가 이제 삼성전자가 달리면서 반도체 쪽이 전반적으로 강세를 보이면 그걸 사지 못한 이들이 굉장히 소외감을 느낀다라는 거였거든요. 근데 오늘 정확하게 그런 모습이 나타났어요. 이게 뭐 계속 이어질지 아닐지는 좀 더 지켜보긴 해야 되겠지만, 오늘은 일단은 그런 모습이 나타났다. 보시면 대형주도 그렇게 좋은 흐름이 아니었거든요. 대형주가 지금 마이너스 0.4%가 하락했고, 그리고 24%, 그러니까 상승 목표는 24%니까 하락 종목이 지금 거의 3배가 됐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대형주보다도 소형주가 더 안 좋았어요. 그런데 대형주 보시면 외국인이 순매수가 들어왔죠. 기관은 순매도였고, 근데 이 순매수가 어디로 들어갔냐? 지금 정보기술과 반도체잖아요. 결국 이 두 가지가 이제 반도체인데, 반도체 쪽으로 자금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코스피는 마이너스 0.4%가 하락했다고 얘기를 드렸잖아요. 근데 오른 업종이 지금 기계 업종이 가장 3.3% 오르면서 가장 많이 올랐고, 나머지들은 그렇게 강한 모습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락 업종들이 훨씬 더 강했다. 이게 드러나 보이죠. 운수장비, 자동차가 있는 운수장비와 철강 쪽에 양매도가 나오면서 좀 부진한 모습이 보였고, 그러니까 금융업과 제조업, 제조업은 뭐 이런 게 포함되니까 금융업 같은 경우에는 기간이 좀 손매도가 나왔다. 여기 좀 특징적이고, 기계는 누가 있었는지 이따가 한번 보시죠. 코스닥을 보면 코스닥은 마이너스 0.1%가 하락했습니다. 그러니까 코스피보다는 그래도 낙폭이 크지 않았어요. 이 이유를 보면 반도체와 IT 하드웨어가 굉장히 강했다는 건데, 반도체 IT 하드웨어 시가총액 비중이 지금 특히나 IT 하드웨어 같은 경우는 20%잖아요. 이 시가총액 비중이 큰 것이 올라가면 지수는 버틴다고요. 근데 코스닥에서 누가 좋다? 반도체가 좋다. 그렇다 보니까 지수는 버텼다, 이렇게 보는 게 맞겠죠. 근데 코스닥 IT와 이제 IT 하드웨어가 좀 차이가 있죠. 그래도 IT 하드웨어는 그래도 49.2%가 올랐고, IT 하드웨어가 다 좋은 게 아니고 반도체가 좋은 게 이렇게 드러나는 게, 반도체 하드웨어는 66.4%, 상승 종목 비중이 훨씬 높았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는 진짜 반도체, 코스피오 코스닥에 관해 전부 다 반도체가 좋았다는 게 눈에 보입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코스닥이 수급적으로 뭐 엄청 안 좋았다 이런 건 아니에요. 보면 외국인의 순매도가 마이너스 68억, 기관의 순매수는 152억이 했으니까, 근데 순매수 매도가 이제 기관이나 외국인이 전반적으로 시장에 크게 영향을 준 건 아니었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수급이 조금 이제 부진하면서, 특히나 외국인들은 많이 팔았죠. 쟤도 반도체의 순매수가 굉장히 집중이 됐고 나머지는 좀 안 좋았는데, 어쨌거나 이런 수급들이 반도체에 몰리면서 굉장히 반도체 중심의 날이 됐다라는 게 두드러지게 보이죠. 수급을 보면 삼성전자가 특히나 좋았어요. 보시면 삼성전자가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수가 모두 이쪽으로 몰렸잖아요. 기관 순매수가 1000억이 들어왔고 외국인 순매수는 4000억이 들어왔는데, 보면 전체 시장에서 기관은 순매도가 나왔단 말이에요. 2000억, 2400억, 외국인은 1500억. 근데 삼성전자가 지금 얼마다? 4000억 순매수, 그리고 기관은 1000억 순매수. 그러니까 이 전체적인 시장 대비해서 삼성전자 쪽으로 몰린 게 상당히 강했다라는 거고, 삼성전자가 갈 때 그럼 하이닉스는 좋았냐? 아니죠.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양매도가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지난주부터 계속 강조드린 게 삼성전자 중심으로 시장이 바뀔 수 있다는 거였는데, 그래도 SK 하이닉스가 좀 올랐던 이유는 뭐였냐면 마이크론이 좋았다고요. 마이크론이 실적 발표 이후에 실적 전망을 강하게 하다 보니까 이게 마이크론 효과가 SK 하이닉스로 영향을 준 거죠. 그러니까 마이크론 효과는 지금 삼성전자보다는 SK 하이닉스 쪽으로 더 좋아요. 닉스. 그러니까 닉스 벤더가 누가 있냐면 기존에 이제 HBM 관련주들이 있다는 거죠. 여기들이 이제 강한 모습이 나왔다라는 건데, 좀 특이한 건 한미반도체도 좋았잖아요. 그러니까 수급 쪽으로는 기간이 순매도면서 빠지긴 했는데, 한미반도체가 지금 굉장히 좋았잖아요. 한미반도체는 지금 다이렉트로 마이크론의 수혜주가 됐어요. 그러니까 마이크론의 수혜주로 지금 부각받았기 때문에 한미반도체가 좋았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테마에서도 봤을 때 전반적으로 반도체 AI가 굉장히 좋았다라는 게 보입니다. 유리기판도 반도체, HBM 반도체, 온디바이스 A도 반도체, 시스템 반도체, 뉴로모픽 반도체, 이게 보이죠. 그리고 추가적으로 보이는 게 요게 저가 항공, 요런 게 좀 보여요. 그러니까 이따가 보시면 화장품도 좀 보이거든요. 요게 시장의 변화에 뭔가 좀 트리거가 있어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리기판 먼저 보시면 필옵틱스가 지금 상한가를 기록했어요. 요것도 이따가 한번 설명드릴게요. YC캠은 어제 EUV 관련된 EUV 관련된 소재 두 개를 공급한다고 했던 게 강세로 이어졌고, 그리고 여기 이제 HBM 관련인데 윈팩이 상한가, 한미반도체도 강세를 보이면서 전반적으로 HBM 관련주들이 다시 움직이는 모습은 나왔다라는 거죠. DIT도 이제 SK 하이닉스 향으로 어닐링 장비, HBM 관련된 어닐링 장비를 공급하는 회사잖아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HBM 관련된 주식들은 오늘 굉장히 좋았다,
여기에 보였고, HBM뿐만이 아니에요. 온디바이스 AI 쪽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리고 가온칩스 같은 경우에는 디자인 하우스로 수주를 계속해서 받고 있는 한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 역시나 이 HBM AI 관련된 주식으로 좋을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붙은 것 같고, 그다음에 우주항공 쪽도 오늘은 좀 분위기가 좀 괜찮았다. 하지만 이제 바이오 쪽에서 일부 좀 빠진 게 있었고, 2차전지 쪽 조금 안 좋았고, 이런 곳이 나왔죠. 분위기가. 코스피는 2일 연속 하락했습니다. 아까 이제 전반적으로 얘기 드렸던 거니까 종목수로 넘어가면 한미 반도체가 지금 17%로 굉장히 강했다. 이렇게 눈에 띄게 보이고요. 그죠? 그리고 두산 에너빌리티 원전 쪽이 좀 좋을 줄 알았는데 원전 쪽이 생각보다 안 좋았지만 어쨌든 원전 쪽도 플러스는 났다. 이게 원전이라고 하는 게 AI 지금 AI 관련된 전력이 부족한 얘기가 계속 나오잖아요. 그래서 AI 관련된 주식으로서 두산 에너빌리티도 원전 관련된 주식 관심을 받고 있는 거고, KC텍 좋았죠. 반도체, DI. 어제 지금 선별 전복에 나왔던 종목이거든요. DI. 요것도 좋았죠. 여기 이제 웨이퍼 테스트 관련해서 HBM으로 또 분류되는 것이라서 DI 좋았죠. 그리고 운수장비나 철강 쪽은 전반적으로는 좀 시장이 안 좋았다. 그리고 어제 좀 좋았던 방산 쪽에서도 오늘 조금 밀리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코스닥은 지금 2일 연속 하락했어요. 외국인이 순매수가 3일 연속 있었다가 오늘은 이제 순매도로 전환했는데, 순매도가 큰 거는 아니에요. 그리고 기관의 순매수도 지금 뭐 큰 건 아닌데 요게 좀 두드러져 보입니다. 수신이 드디어 순매수 전환한 거. 지금 보시면 1, 2, 3, 4, 8일 만에 순매수 전환하잖아요. 그러니까 요게 조금 앞으로 수신이 계속해서 순매수가 들어올 거냐? 요거는 좀 지켜봐야 된다. 근데 아까 반도체가 좋았잖아요. 근데 반도체가 코스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큰데 여기가 돌아선다 그러면 기관과 사모가 급하게 들어오긴 해야 돼요. 수급이. 근데 지금까지 투신과 사모가 많이 비어뒀기 때문에 여기로 추가적으로 들어올 수 있는지 좀 봐야 된다. 이런 생각이고요. 전반적으로 또 반도체 소재와 장비, 부품주들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알테오젠이 어제 최대주주의 블록딜러 매각 때문에 빠졌잖아요. 근데 오늘 바로 6% 돌려버렸어요. 알테오젠에 대한 기대감이 여전히 있구나 라는 게 보이는 거고, 뭐 추가적으로 이 회사가 이제 계속해서 이 SC 제형으로 변환하는 제품에 대해서 애로가 나오지 않을까 라는 기대감이 좀 있다는 거죠. 2차전지 쪽은 전반적으로 좀 좋지 않은 모습이 다시 나왔습니다. 상승 종목 상위 30개 종목들을 좀 살펴볼게요. 시가총액 1000억 이상 종목들을 항상 보니까 그 얘기들을 좀 드리면, 제가 스몰캡 애널리스트를 오래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스몰캡 쪽으로 본다 그러면 이제 종목을 보는 거니까 종목에 대한 얘기들을 시황 속에서 많이 녹여드릴게요. 이게 뭐 저의 엣지라고 하면 엣지가 될 것 같아서 그런 식으로 좀 가려고 하고, 오늘 피롭틱스가 이제 상한가로 가장 강했습니다. 근데 피롭틱스 같은 경우에는 원래 글라스 기판에 이제 수혜주로 부각되고 있어요. 글라스 기판이 뭐냐면 원래 이제 PCB 기판을 쓰잖아요. 그러니까 전자기기를 보면 떼서 보면 전부 다 밑에 기판이 들어있잖아요. 보통 뭐 녹색이 들어가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기판 대신에 유리 기판을 쓴다는 거예요. 유리 기판을 쓰면 이제 강도도 강하고, 이게 그 플라스틱이니까 아무래도 휘어지고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도 좀 없고, 반도체 공법을 사용해서 유리 기판을 사용하다 보면 여러 가지 장점이 있거든요. 전력 소비도 줄어들고 이런 장점이 있는데, 이 유리 기판도 이렇게 쌓아서 붙여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쌓아서 붙여서 이것들을 관통해서 연결을 하려면, 기존에는 이제 실리콘 기판 같은 경우에는 TSV라고 through 실리콘 비아라고 했는데, TGV 같은 경우에는 떼제베 아니고 TGV 같은 경우에는 through glass 비아라고 해서 글라스 기판을 뚫어준다는 거예요. 근데 원래부터 이제 TGV 때문에 이제 피로티스가 이 글라스 기판 수혜주로 부각이 됐었는데, 이번에는 양산 장비가 들어갔다, 공급했다. 여기서 이 얘기가 나오면서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유리기판 관련된 대장주는 피롭틱스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피롭틱스는 유리기판 얘기 나오면 계속 보자 라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가온칩스는 오늘 DS증권에서 보고서가 나왔거든요. 계속 얘기 드리지만 가온칩스는 디자인 하우스잖아요. 디자인 하우스는 삼성전자 파운드리에서 이제 만약에 제품을 수주받는다 그러면 삼성전자의 파운드리를 이용할 수 있게끔 설계나 이런 것들을 지원하는 업체예요. 그게 이제 삼성전자에서는 가온칩스가 거의 대장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여기가 최근에도 계속 수주가 쌓여 있는 상태에서 이 수주를 기반으로 해서 좋아질 거다. 그리고 앞으로 온디바이스 AI라든가 AI 디바이스가 많아진다 그러면 파운드리가 점점 늘어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파운드리 칩 설계가 늘어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수주를 받으면서 가온칩스가 덩달아 성장할 거다라고 하는 기대감이 좀 있었어요. 그리고 일부에서는 이제 가온칩스가 대규모 수주가 또 추가적으로 있을 수 있다라는 루머가 있었는데, 그건 뭐 확인 안 된 거니까 그건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제주반도체가 오늘 강했어요. 제주반도체는 최근에 온디바이스 AI 대장주로 분류되면서 강했는데 오늘도 뭐 22.5% 오르는 모습이 보였고, DXVS 이런 주식을 봐야 되나 싶긴 한데, DXVS가 바이오 주식이에요. 근데 이 회사가 한미약품의 임종윤 사장, 그러니까 돌아가신 임성기 회장의 장남 임종윤 회장이 지금 DXVS의 최대 주주거든요. 근데 오늘 무슨 뉴스가 나왔냐면,
한미약품이 이제 모녀와 형제들 간의 분쟁이 있었잖아요. 한미약품을 OCI로 넘긴다고 했던 모녀와 그다음에 넘길 수 없다라고 하는 이제 형제 사이에서 분쟁이 있었는데 오늘 형제가 승리했어요. 좀 의외였는데 어쨌든 이 형제가 승리를 하면서 이 최대 주주가 임종윤 사장이잖아요, 여기가. 근데 임종윤 사장이 승리를 했기 때문에 DXVX도 한미약품과의 어떤 관계가 더 돈독해지지 않을까? 라는 기대감이 좀 붙은 것 같아요. 그리고 세트랙 아이는 이 회사 그냥 개별적인 이슈 같은데 KB증권에서 좀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두 가지 크게 이슈가 있었는데 역대 최고 수주 잔고가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수주 잔고가 많으면 어떻게 됐어요? 앞으로 실적이 더해질 거 아니에요. 요게 이제 하나의 포인트가 됐고 또 하나는 자체 위성을 발사할 거다라는 얘기가 있었어요. 한미 반도체는 아까 잠깐 얘기 들었잖아요. 마이크론 수주가 나왔어요. 마이크론 TC본도 공급 얘기가 나왔는데 하이닉스만 가지고도 지금 이만큼 올라왔는데 마이크론까지 공급하면 어떻게 되겠냐, 여기에 삼성전자까지 더해지면 어떻게 되겠냐, 이런 기대감이 좀 붙은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대명에너지는 지금 미국이 전선을 또 넓혔어요. 보시면 중국의 태양광을 규제한다는 얘기까지 나옵니다. 그러니까 중국의 태양광 수입에 관세를 물리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하나솔루션도 지금 수혜를 예상을 하고 있고 어쨌든 이제 우리나라 업체들이 태양광 관련해서 좀 더 반사 수혜를 입지 않겠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TY홀딩스는 에코비트 매각을 드디어 본격화한다라는 얘기가 나왔었는데 여기가 폐기물 처리 회사거든요. 근데 시가총액이 뭐 1조 원 이상이 될 거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오늘 제가 포인트로 삼고 있는 기업은 밑줄짝, 돼지꼬리 땡땡 뭐 이런 기업인데 GNC 에너지예요. 여기가 저는 이 기업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AI 데이터 센터 관련된 주식들이 굉장히 좋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처음에는 데이터 센터에 들어간 AI 가속기 쪽으로 좋았었죠. 그 다음에 가비아라든가 이런 데이터 센터를 하는 회사들이 좋았고 그 다음에 보시면 AI 데이터 센터가 전력을 잡아먹는 하나다라고 얘기 나오면서 전력 기기, 전력 전선 이런 쪽으로 주가가 좋았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GNC 에너지가 최근에 주가가 그렇게 좋지는 않았었는데 지금 딱 반등이 나왔거든요. 보시면 AI 데이터 센터의 비상 발전기 쪽이 좋다라는 얘기가 나왔어요. 이 회사가 그 발전 사업을 하고 있는데 뭐 지열 발전도 하고 이 비상 발전 사업 데이터 센터 관련된 매출의 비중이 지금 절반이 넘어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실질적인 수혜로 부각이 되고 그래서 실적도 잘 나오는 회사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회사가 앞으로 계속해서 좀 주목을 받지 않을까. 돼지꼬리, 별표, 밑줄짝, 돼지꼬리 갱땡 이런 종목으로 좀 보시고요. 미코 같은 경우에는 한미 반도체에 펄스 히터를 납품한다 안 한다 뭐 이런 얘기가 약간 있긴 한데 어쨌든 환기 해제 이슈와 더불어서 한미 반도체가 급등하면서 같이 오른 게 아니냐 이렇게 좀 보이고 센즈레브는 어제 한국 마이크로소프트의 이제 보안 솔루션을 이제 협업해서 한다라는 얘기가 있었죠. 그러면서 주가가 강세였는데 이 이슈가 2일 연속 이어졌고 YC캠 같은 경우는 EUV 소재를 납품하던 이슈가 2일 연속 이어졌습니다. 근데 이게 약간 긍정적인 부분이 뭐냐면 이슈가 있을 때 이게 한 번에 죽는 게 아니고 이어지고 있잖아요. 이게 이어진다는 건 연속성이 있기 때문에 올라갈 때 추가로 붙어도 된다 이런 느낌이 있거든요. 지금 시장에서 확실하게 테마가 붙고 강한 것들에 대해서는 좀 관심을 더 가져도 되겠다 그런 느낌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주 반도체가 온디바이스 A 대장주라고 했었는데 이제 어버브 반도체도 마찬가지로 온디바이스 A로 묶여 있거든요. 근데 여기도 좀 강세였다 이게 보이고 그다음에 아이패밀리 SC가 실적이 좋으면서 10%가 올랐는데 아무리 실적이 좋다고 해도 최근에 화장품은 좋지 않았었거든요. 근데 밑에서 좀 잠깐 얘기 드리겠지만 화장품 관련된 주식들의 분위기가 좋았다. 요게 있었어요. 좀 더 얘기 드릴게요. 태양광 같은 경우에는 어제 이것도 말씀드리려고 했었는데 태양광은 어제 이제 미국에서 이 태양광 중국 업체를 규제한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태양광 관련된 주식들이 강세를 보였거든요. 요게 이제 우리 시장으로도 영향을 좀 준 것 같고 그다음에 아이패밀리 SC는 하나증권에서 보고서가 나왔어요. 근데 목표 주가를 26,000원 원래 2만원이었거든요. 26,000원이니까 한 30% 상향한 거죠. 이 상향한 보고서가 나왔다. 근데 가장 큰 이유는 1분기 실적이 좋다는 거예요. 1분기 실적이 매출이 450억, 영업이 100억 정도 나온다는 건데 보세요. 컨센서스를 28% 상회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화장품의 분위기가 지금 나쁘지 않다라는 거고 그다음에 전반 실적이 좋은 이유는 히트 제품이 나왔고 그리고 글로벌리 지금 제품이 확산되고 있고 신규 채널에 진출한다. 이런 이슈가 있는데 여기와 더불어서 개인적으로 보는 건 지금 중국의 경기가 회복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거에 대한 이슈가 좀 붙은 게 아닌가. 이건 이제 기간 수급 이따가 얘기하면서 다시 추가로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신고가 종목수는 시장이 전반적으로는 그렇게 좋지 않았기 때문에 20일 신고가, 60일 신고가가 많이 감소했습니다. 삼성전자 지금 신고가 영역으로 들어왔죠. 8만 전자로 드디어 왔습니다. 그리고 화장품 쪽이 좀 눈에 들어와요. 한국 화장품 제조와 제이준 코스메틱도 올랐고 지금 중국 쪽 분위기가 나쁘지 않은 것 같거든요. 이따가 좀 더 보시죠. 기간의 수급을 봤을 때 반도체 쪽으로 들어오긴 하는데 반도체만 일변도로 사는 건 아니죠. 원택과 비올 같은 미용기기 쪽이 지금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어요. 여기가 좀 주종을 받았었는데 좋아지고 있다라는 거고 삼화전기도 지금 기관이 계속 사고 있어요. 근데 기관이 계속 사고 있는 이유가 여기가 컨덴서 업체인데 이 컨덴서 쪽이
실적이 굉장히 좀 좋아지나 봐요. 일단 두산 테스나가 반도체 쪽이죠. 반도체 쪽으로 좀 좋았고, 그다음에 JVM도 오늘 보고서가 나오면서 강세를 보였다. 3호의 수급이 진짜 의미가 있어 보이는데, 보시면 네오팜이 들어있고, 그다음에 비올, 진에어 이런 쪽으로 평소에 보이지 않던 기업들이 보여요. MI텍도 그렇고, 미용기기, 의료기기, 화장품, 항공 이런 건데, 이 미용기기, 의료기기, 항공 이런 업체들이 무조건 아니지만 중국과 관련된 기업들이라고도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중국 경기가 조금 회복되고 있다, 이런 시그널들이 기관의 수급을 이쪽으로 이끄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보면 이제 1, 2월에 중국의 공업기업 이익이 10.2% 성장했다라는 얘기가 나왔거든요. 전반적으로 공업이익이 좋아졌다는 건 부동산은 좀 안 좋지만 제조업 경기는 좋아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의 제조업 경기가 좋아지면 어떻게 됐어요? 경기가 좀 풀리면서 사람들이 돈이 좀 있을 거 아니에요? 여유가 있으면 물건도 살 거고 여행도 다닐 거고, 이런 거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씩 붙는 국면이 되는 것 같다, 이게 좀 느껴지고, 투신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에 대한 순매수가 굉장히 강했습니다. 두산, 오로트, 미코, 자람, 해성-DS, DIT, BCNC, EST 이 전부 다, 그러니까 BHI 원전 하나 빼고 전부 다 뭐 AI 반도체랑 관련된 주식으로 좀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반도체에 대한 투신의 순매수는 굉장히 강했고, 이 투신의 순매수가 더 이어질지는 좀 지켜보자 라는 생각입니다. 오늘 ADR 수치는 둘 다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확실한 건 ADR이 지금 적어도 좀 부담이 되는 건 아니다, 이 정도로만 확인하고 넘어가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얘기를 정리하면 다시 반도체, 요거를 놓치면 지금 큰일 나는 국면이다. 전 총선 이후로는 사실 시장이 좀 굉장히 어려울 거라 보고 있는데, 총선 전에 비중을 좀 줄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특히나 이제 국힘이 약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국힘이 약세를 보이면 금투세 폐지 얘기가 이제 멀어질 거거든요. 그 금투세 폐지가 안 된다 그러면 시장에서 이제 매도가 굉장히 많아질 수 있어요. 특히나 그 슈퍼기밀을 중심으로 해서. 그렇지만 이 총선 이후에 만약에 주가가 시장이 무너진다고 했을 때, 저는 이제 하나의 키가 삼성전자라고 보거든요. 만약에 삼성전자가 HBM을 공급한다 그러면 이거는 이제 개미들의 매도를 외국인이 이겨버릴 거예요. 그리고 외국인이 이기면서 삼성전자를 중심해서 반도체 중심을 산다 그러면 이 개미들도 이거 살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기관들도 많이 비워놨기 때문에 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총선 전까지는 그래도 현금을 좀 늘리면서 눈치를 보다가, 총선 후에 만약에 부동산 흐름도 안 좋고 만약에 급힘이 져가지고 시장 분위기가 안 좋다 한다면, 그때 조정을 받을 때 지켜보고 있다가 반도체는 담아놓자, 이게 이제 제 생각입니다.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고요. 주말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